한국 시장의 최근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우리도 인지를 해야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산업분석 보고서 이런 거 나올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이 주체가 여의도죠. 여의도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여의도 기관들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과거에는 여의도 기관들이 좀 속칭 아름아름이 많았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끼리는 얘기합니다. 지들끼리 이제 카톡 주고받으면서 많이 썼어, 알잖아. 그런데 요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름아름하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과거에는 안 걸렸어요. 안 걸릴 자신이 있었어,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CCTV 깔린 지 오래됐지. 그리고는 카톡 깔린 지도 오래됐지. 그리고는 클라우드, 이것도 오래됐어. 그리고 SNS, 이것도 오래됐어. 근데 여기에 또 천병된 게 있습니다. MG.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 MG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처럼 야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양심적인 친구들, 혹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게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은 개나 줘버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부 고발도 많아. 내부 고발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내부 고발이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불이라고 보는, 불이인 이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최근에 들어오는 혹은 최근에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사회적인 평가, 요게 되게 냉정해진 상황이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의 잘못들은 밝혀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내부 고발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거를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썰도 풀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유튜브 라이브 하는 데서 말실수도 하고, 다들 그러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옛날만큼 아름아름으로 쓰는 옛날처럼 아름아름을 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최근에는 그래도 좀 FM으로 볼만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사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여의도 vs 개인? 여의도 vs 유튜버? 라는 부분이었잖아. 정말 안 맞지만 그래도 그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의도 문화를 바꿨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도 레포트 나왔죠. 오히려 여의도가 먼저 나서서 매도 레포트를 썼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도 보고서가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롱과 숏으로 싸우는 그런 개인과 기관들 혹은 단타꾼들의 힘싸움, 요게 매도 보고서로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는 과거처럼 아름아름으로 니 알고 내 알고 우리만 알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거 터집니다. 제가 펄어비스 때도 말씀드렸죠. 서로 텔레그램 주고받으면서 레포트 쓰고 지 친구들한테는 이거 매수 보고서 아니다 이러고 이제 보고서랑 다른 얘기하고, 이거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기록이 남습니다. 요새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러죠. 과거 4년 전 5년 전에 했던 발언 유튜브에 박제돼 있고, 정보의 평준화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의도 기관에서도 반대로 또 뭐가 됩니까? 본인이 약간 정직하게 혹은 완전 FM대로 보고서를 쓰잖아요.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교차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라이브에서 맨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뜯어보고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브는 사람들이 들으면 있잖아. 근데 저는 라이브에서 몇몇 영상들은 유튜브에 올리죠. 박제를 시켜놓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제가 의견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제된 내용에 댓글이 달려. 이 새끼 이러면서 또 내가 답답한 게, 한번 이건 영상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메타를 어디서 매도를 얘기했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매도를 얘기했거든. 여기서 메타는 안 된다, 메타버스가 뭔 개소리냐 하면서 여기서 내가 숏을 얘기했어. 메타는 안 됩니다. 영상도 이때 영상이야. 여기 아직도 댓글 달려. 메타 정보 좀 뚫었쥬? 야, 여기서 내가 메타 숏을 얘기했는데 그러고 쭉 떨어졌어. 그리고는 최근에 올라오면서 제가 메타가 생각보다 AI를 잘합니다 이러고 있잖아. 유튜브에는 근데 그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럼 맨날 댓글에서 이제 메타 검색하면
최신 영상이 그거니까 거기 가지고 대방꿀 이러고 있어. 아하.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2년 전 3년 전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죠. 물론 시점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게 맞냐 틀리냐는 또 세상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인터넷에 남아 돌잖아. 인터넷에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FM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좀 더 요새 이제 비율 자체도 매도 보고서도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커리어거든.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회사고 옛날에는 집단이었고 옛날에는 우리 회사의 의견 그런 게 많았지. 선배가 시키는 대로. 근데 지금 또 바뀐 건 뭡니까? 이 보고서가 잘 돼서 이 보고서의 뷰가 잘 맞아서 태반꿀이 어디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인 거지. 악플 찐상들아. 나는 테이버 말만 들어서 2달 만에 50% 벌었다. 레버리지는 애교로 가져. 아, 저런 애들이 나중에 악질되던데 조심해라 레버리지 제발 좀. 아하, 시드가 얼마인지가 진짜 궁금하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FM 보고서를 쓰고 난 뒤에 이게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인기를 얻으면은 본인이 3프로에도 나가고요. 한경, 매경 아니면은 저 뭐 MTN, 서울경제, 심지어는 KBS 이런 데 나가가지고 본인이 어떤 인사이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튜버가 영상 하나 터지면은 그 사람이 스타가 되듯이, 그 사람이 뭔가 인지도가 쌓이듯이 이 보고서 하나가 터지면은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 누구? 하나증권 김현수 애널리스트. 다 알고 있지.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를 기관의 보고서를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그리고 김현수 애널은 제가 방송국을 가봐도 섭외 1순위야. 물론 본인이 안 나오신다고 하지만 섭외 1순위예요. 그 반도체에 몇 명 있고요. 2차 전지에도 몇 명 있고요. 그리고는 조선에도 조선에 국모 계시잖아. 그 조선 섹터 안 좋을 때부터 안 좋을 땐 안 좋다. 좋을 땐 좋다. 최근에 페노션 관련돼가지고 페노션이 뭐 HMM 인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페노션 커버 안 합니다. 뭐라고 했더라? 나 같은 그 일반인 나부랭이? 직장인 나부랭이가 경영진의 의사를 어떻게 알겠냐고. 저는 페노션 커버 안 합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깠는데 그게 한 일주일 내내 증권방송에서 이슈로 언급됐어요. 바이오 원리버. 그쵸. 강하나 연구원. 아무튼 요런 부분에서 보고서 하나 혹은 그런 뷰가 시장에서 딱 통하면은 유튜버 매한가지야. 기자들 어그로 뉴스 어그로 제목 쓰는 거랑 매한가지야. 우리 그 옛날 KBS 그 김대기 기자, 박대기 기자 있잖아요. 그거 눈밭에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그런데 온 몸에 다 완전 눈사람 돼가지고 그거 한 방에 전 국민이 박대기 기자를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직장 내에서 본인의 옛날에는 직장 내에서 니는 팀 안 돼 였으면은 지금은 내가 튀면 직장에서 뭐라고 못하거든. 회사에 도움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을 어찌 보면은 조금 시장의 변화로 받아들여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가 정석 투자 요 부분에 대한 여의도의 접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옛날에는 한국 주식만 보면서 한국 주식들이 이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뭐 재룡전기나 효성중공업 이런 데도 올라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업들 상승할 때 우리나라 네이버 보고 네이버 안 됩니다. 네이버 비쌉니다. 왜? 구글보다 네이버가 비싸요. 라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최초에 할 때가 2020년이잖아. 2020년부터 방송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채팅창도 그렇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개소리냐, 구글이랑 네이버를 왜 비교하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여의도에서도 해외에 있는 경쟁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PER 지표, 그리고는 서로의 밸류에이션 혹은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의 성장률을 다 비교해서 보고서도 나오고요. 의견도 나오고요. 매수 매도 전략도 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지금 뭐 저 PBR, 기업 밸류업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거지. 글로벌 투자가 일상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더 뭔가 그 논리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미장도 많이 하죠. 애플을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보거든. 구글을 분석을 해봐. 1112 노보노디스크 엔비디아를 분석을 해봐요. 걔들의 성장률을 보고 걔들의 숫자를 봐요. 그걸 우리나라를 딱 봐. 뭐야 이씨. 형 리그 넥스원 5일선 깨기 전에 팔지마. 지금 38% 수익 중. 형 생각은? 저는 5일선보다는 11선까지는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한가를 간 건 아니니까 11선까지 보실만하고,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이탈한다 그러면은 주봉 기준까지, 그러면은 뭐 부분 익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매도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38% 수익이라고? 너도 레버리지 썼냐? 뭐지? 왜 나보다 수익률이 다 좋지? 왜 내가 제일 낫지? 뭐야, 니들 뭐 하는 거야? 나는 꾸준하게 매일 분할 매수하는데 너희들은 뭐 바닥에서 사서 그냥 뭐 저점이라고 그냥 몰빵을 때린 거니 뭐니? 아니 왜 다들 나보다 수익률이 좋지? 형은 오해 항상 평단이 높아? 왜 그래?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나는 오르던 내리던 계속 사니까. 씨부래? 왜 다들 나보다 수익률이 좋지? 뒤 없는 자가 이긴다.
그거 인정. 아, 내가 너무 재고 있지. 항상 잽니다. 네. 항상 재기 때문에, 그렇죠. 아, 부럽네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국장이랑 미장이랑 기업들 뭐,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랑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를 하면서 맨날 좀 과거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애플은 저렇게 잘 갔는데 삼성전자도 왜 못 가는데, 애플도 핸드폰 만들고 삼성전자도 핸드폰 만드는데, 둘 다 뭐 1등, 2등 한다면서, 왜 애플은 우상향하고 왜 삼성전자는 갔다 안 갔다 이러냐에 대해서, 과거에는 갔다부터 말이 없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지. 똑똑해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보고서를 또 써야 되니까 여의도 애들도 똑똑해지고 있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보고서 자체도 보고서 밸류가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애들도 이게 보고서가 개소리면 안 되잖아. 한국 기업, 미국 기업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애둘러 표현하는 거지. 아,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레벨이 올라오다 보니까 방송계도 바뀌어요. 여기도 변하잖아. 왜냐면은 더 이상 테마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안 돼. 뭐 그날 단타 쳐야 되는 종목, 그날 단타 종목, 하루 이틀짜리 단타 종목은 여전히 방송에서 시청률로 먹히겠으나 문제는 대다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 부분은 또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방송계가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청률을 만드는 시청자가 점점점 변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어찌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기업 밸류업, 저 PBR 밸류업 이야기하는 주주환원, 요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보기 시작하죠. 많이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대로면 국정 망한다. 한국 기업들 돈 못 땡긴다. 유상증자 못한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주고 이래야지. 뭐 유상증자가 되든 말든 뭐 돈을 땡기든 말든 하지. 이게 이제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들 미장 가가지고 미장 장기 투자만 해버리고 국장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면은 국장 망한다 색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바뀔 겁니다. 더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뀔 거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게 그 변화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거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리고는 외부 시장에서도 이 시장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메리츠였을 거예요. 미래에셋인가 메리츠인가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나온 게 우리 변압기 섹터. 근데 요 변압기 섹터에 대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시황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지금 변압기 대만에 있는 변압기 기업들 거기에 있는 주가 vs 한국에 있는 기업들 주가 요런 거 비교하면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매경 방송에서도 제가 G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전력인프라 관련돼가지고 전력인프라 ETF는 투자할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실제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잖아. G가 계속 올라가거든. 이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오늘 또 올라가네.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일봉이 아니야. 월봉이야. 이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시면은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얼마나 이제 업사이드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시장 분위기 변화를 보고 그러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거든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적정 주가 올리고 주가 떨어졌으니까 적정 주가 내리고 이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 혹은 분석 툴, 분석 방법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찐으로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도.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요새도 그렇긴 해. 요새도 이제 기자님들 뉴스 쓰신 거 보시면은 기사 쓰신 거 보시면은 그런 거 많아요. 뭐 몇만 원짜리가 몇만 원을 갔는데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됐니 어쩌니 저쩌니 이게 뭐 수익률이 몇 프로니 이것만 엄청 강조하거든. 이것만 엄청 강조해. 그리고는 뭐 오늘 급등을 했니 많이 오늘 뭐 올랐으니까 좋은 주식 할짝할짝 해주시는 분들 오래 못 갈걸.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지금은 더 빨리 사람들한테서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똑똑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만한 게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는 되게 그 알고리즘 아니면은 완전히 이거예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 차트 매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진짜 좀 그 자료랑 한번 길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MTS에서 요렇게 매수 주문을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문을 넣어봤자 보통 시장가 매수 주문 넣으시면은 시장가 매수 넣어봤자 뭐 10주, 20주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 오늘도 겪었거든. 제가 MTS에서 300주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었어 오늘. 근데 체결이 150주가 됐더라고. 시장가 매수를 넣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쏜 그 주문이랑 그 다음에는 그 이 주문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그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가잖아. 중간에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하이제킹이라 그러더라고. 주문이 이렇게 한 번에 꽤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랑 옆에서 동시에 알고리즘으로 주문을 같이 넣는 거야. 하이제킹. 근데 저는 이제 몇백 주 단위긴 한데 몇천 주 단위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기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5,000주 주문 넣으면 1,000주밖에 체결 안 된대. 4,000주는 중간에서 알고리즘이 빼가는 거야. 왜?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수급이 붙는구나 하고 그리고는 그 중간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고빈도 매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KRX도 계속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인터넷에는 속도가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무선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으면 MTS를 주문을 넣으면 무선 인터넷을 닫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문 넣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문 결과가 들어올 거 아니야. 가는 동안 중간에 끼는 거야. 치고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장난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차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우리가 뭐 일봉, 주봉 이렇게 이평소 확인해 놓고 들어가면은 늦는 경우도 많은 그런 뭐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누구냐 그러면은 시타델이고요. 참고로 시타델이 2022년, 2023년 월스트리트에서 수익률 1위 찍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얘들. 얘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가지고 수익률 엄청 땡기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통해.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월스트리트 이제 미친 애들은 거래소에서 제일 가까운 건물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그런 거 한다니까. 진짜 0.000 몇 초 줄이려고 그것 때문에 몇백원 몇천원씩 쓰는 애들이에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자동으로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알고리즘 돌려버리는 거야. 알고리즘 계속 체크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범죄는 아니죠. 해킹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래 주문을 그거를 바로 분석해가지고 그 시그널에서 내가 먼저 더 많이 주문을 넣어버리는 거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이게 체결될 때 저도 이제 가끔 느끼는데 요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스캘핑 하는 사람들, 선수들, 세력들이랑 싸우는 것 같지 아니야, 적이 하나 더 있어. 알고리즘이 우리의 또 적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고빈도 매매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거냐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는 그냥 결국에는 베이스를 장기 투자로 보면서 장기 투자로 베이스를 가져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수급 들어올 때는 약간의 그 예술적인 매수 매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베이스를 결국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돼요. 저는 생각하는 게 변동성이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지금 뭐 5% 먹어야지 10% 먹어야지 여기에서 알고리즘은 1% 10번 먹어야지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막 그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 재미없을 때 그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완전 알고리즘이 끝판왕이었는데 비트코인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언제라고 해야 되냐? 루나 터지고 난 뒤에 암흑기 때 2만 달러, 2만 5천 달러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면 일주일 내내 이래요. 일주일 내내 이런 적이 많았어. 근데 왜냐면 이게 알고리즘이거든. 제가 비트코인 저 움직임 보면서 그때부터 느낀 거였어. 알고리즘이 진짜 세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국내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한다. 나도 미국 투자하고 한국 투자 같이 하고 비교해서 하고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시면은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샀다 팔았다 그냥 수급 들어오면 샀다가 수급 빠지면 뭐 나오고 뭐 손절하고 한다 그러시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최신 트렌드는 아니다 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애들은 알고리즘으로 합니다. 그런 샀다 팔았다는 알고리즘으로 해요. 사팔은 최신 트렌드가 아니냐. 스윙도 요새는 구식 트렌드지. 스윙 투자도 요새는 진짜 구식이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을 본인이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 소리야 이러면은 좀 더 이제 투자 방법,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장이 재미없었잖아. 그래서 국장 트렌드의 변화 요거는 한번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